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어제 필리핀 방문을 앞에 두고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미국보다는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편을 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자체가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만큼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관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의 정책을 홍보해주는 신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알리바바가 이걸 말레이시아 갑부로부터 이걸 인수를 2000년 인수받고부터는 뭐 거의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 참 언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총리가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미국보다는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중국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변덕스러운 미국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럽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사람이 혹은 어떤 단체가 어떤 결정을 A로 해놨다가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결정을 바꿀 때 변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변덕스러운 미국이라고 얘기할 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 보면 세계 각국이 다 그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이고 고집 세고 독선적이고 등등. 단순하게 그런 느낌을 마하티르 총리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미국이라 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로 뭔가 미국이 말레이시아와 사이에서 국가 간의 이익이나 국가 간의 합의나 협상에 있어서 뭔가 해줄 듯이 했다가 혹은 동의했다가 예상한 것과 달리 자세를 바꾸거나 협상 텀을 바꾼 그런 사례가 없다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더더구나 한 나라의 수장이 미국을 변덕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왜 미국을 마하티르 수장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을 변덕스럽다고 얘기했을까? 이 말에 이 용어에 굉장히 좀 집착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하티르라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누구냐고요. 지금 원래 이제 94세 우리 나이로 치면 95세입니다. 진짜 뭐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건강하다 손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레이시아 전체의 이 최고의 지도자 내지는 전력가로서 다시 지난 81년부터 22년간에 걸쳐서 집권한 정말 장기 집권이죠. 그치고 또다시 94세의 나이 총리로 들어섰다는 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노련하고 뛰어난 지도자이고 전략가라는 거죠. 그 22년을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묘사할 때 뭐 독재자라는 용어도 사실 따라다닙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박정희나 이승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폄훼할 때 쓰는 용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을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여자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부패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어쨌든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집권을 하고 다시 또 94살의 나이로 정계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마하티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뭐 개인적인 걸 보면 사실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히 집안에 빽이 등등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장 선생 아들로서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고 종교적인 정파적인 그런 특징도 아주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시 작년에 총리로서
당선된 데는 본인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가적인 면모 덕택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총리 나집 총리의 부패입니다. 부패 사건에 연루된 나집 총리가 코너에 몰릴 만큼 몰리고 사실은 이 마티르도 그를 코너에 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고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 나집 총리의 이 부패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골드만삭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 나집 총리가 집권한 게 2009년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골드만삭스에게 사실 어떤 업무를 줍니다. 원 혹은 First MDB 해서 말레이시아 개발 국영 소위 말하는 공사를 만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MDB, 원 MDB의 목표는 뭐냐? 펀드를 만들자.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돈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사업도 하고 뭐 일단 건설도 하고 이런 문화사업도 하고 다 하자. 그런 펀드가 필요하다.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석유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 그 돈 들어오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개발 자금으로 좀 쓰자.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나집과 골드만삭스가 같이 생각을 합쳐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은 잘 들어왔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셰이셀이나 셰이셀 군도처럼 소위 말하는 조세 해피처 이런 데로 돈을 빼돌리고 유령회사로 돈 빼돌리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한 5조 정도를 나집이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돈을 개어낼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써먹었습니다. 거기에 또 나집의 이 금융을 담당하는 실제로 손발 역할을 하던 조택내라는 친구가 킴 카다시안, 미란다 커 이런 친구들이 전부 과거의 애인이거나 또 친구거나 이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뭐 810만 달러치 보석도 사주고 35만 달러를 주고 뭐 페라리도 사주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친구도 엄청나게 돈 장난을 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다 합쳐가 5조 정도가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그 중에 출처를 돈이 어디로 갔는데 밝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집이 1조 1,300억을 꿀꺽 삼켰고 이 원 MDB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갈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노력을 기울여준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1년 동안에는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채권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펀드를 공모를 해가 거의 7조 이상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역할을 전부 다 누가 해줬나? 골드만삭스가 해줬습니다. 그 골드만삭스는 이걸 해주면서 거의 6,800억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겁니다. 자,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누가? 마티르 지금 총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마티르 총리가 골드만삭스 보고 그 너 수수료 받아는 6,800억 내놔라. 골드만삭스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게 내놔라는 얘기가 작년 10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왜 이것이 이 소위 말한 마티르가 미국을 변덕스럽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